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5월이요. 책 읽기가 좋은 때입니다. 사실 놀기 좋은 때가 책 읽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산들바람 불죠. 창문 열어놓으면 햇살 따스하죠. 모처럼 5월이 계절의 여왕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5월, 그 다음에 봄이 오는 3월, 가을, 특히 10월 말에서 11월 초 있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코트에 코트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싶은 그런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들인데 지금 참 책 읽기 좋습니다. 집중하기가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바람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제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 완당 김정희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멋진 책이 나왔습니다. 전에 문화재청장을 지내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선생님께서 전에 완당평전이라고 3권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절판을 하셨다가 이번엔 확 압축하고 좀 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그 유홍준 선생님 특유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글쓰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하고 소프트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가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뺄 건 빼고 철저히 고증이 되고 증명이 가능한 부분을 모아서 아주 소프트한 글을 쓰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중국 대사관의 왕루신 공사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산 비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제 사무실에서 비봉 가리키면서 저기에 진흥왕 순수리가 있었는데 추사가 가서 찾아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이 뒤쪽 산에 비봉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인사말을 해서 고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지 글이 너무 좋죠. 산숭해심입니다.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이런 뜻인데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 작년에 우리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선생님께서, 가헌 선생님께서 추사명품이라는 책을 내셨고, 올 초지요 간송미술관에 있는 추사명품들을 국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몇 작품만 국보가 됐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그 신청하신 그 작품들이 다 국보로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로 추사의 중국에서의 행적, 한중 간의 교류, 어떻게 해서 추사라는 대학자가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중국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송별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 그 송별은 사진 찍듯이 그걸 남기고, 또 추사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추사를 그림에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한국으로 보내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좀 대등성 쪽에서 자료가 발굴되고 서로 이야기되면 좋잖아요. 뭐 조공이니 사대니 사신이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추사에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만,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추사가 왜 그토록 동북아시아에서 위대한 학자인지, 그리고 청나라 문화 고증학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일본으로 전파를 했고, 왜 일본의 후치츠카가 추사에 빠져서, 사실상 추사의 진면목을 드러낸 분이 후치츠카거든요. 사실은 과천이 지금 그분 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더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젠가 글에다는 남겼습니다만, 중국 양조우에서 장수성이죠. 그러니까 강소성 양주에 최천 선생 유적지를 이제 기념관을 다니다가 어느 날 완원 선생의 고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완원 선생 묘소를 제가 찾아가고, 한국 학자들이랑 옥수수밭에 덮여 있는, 그리고 제가 거기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원 후손들을 찾아서 만났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 몇 년 전에 추사가 완원 선생을 만나서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 완원 후손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추사 후손이랑 만나는 행사도 제가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답답했습니다만, 얼마나 소중한 행사입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추사 후손을 제가 재작년에 모시고 양조우에 가서 또 같이
완원 선생 그 집안 가묘 사당도 방문하게 하고 또 그 완원 후손들이랑 미팅도 하고 이런 행사를 또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조시는 최추원 유적지로도 유명합니다만 완원과 완당 선생의 그런 사제의 정, 학문 교류 정에 대한 깊은 그런 애정과 장소에 있다는 점을 늘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황청경이라는 책입니다. 청해경, 황청경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이제 영인본이라 복잡합니다. 이게 열 몇 권짜리인데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여기 써놨네요. 완당의 스승되는 완원 선생이 편집한 책이고 추사에게도 보내줘서 추사가 공부했던 책이다. 제가 이걸 쭉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중국에 마침 영인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후치츠카가 가지고 있다가 과천에 기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책으로 1000몇백 권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사전인데 책인데 이걸 제가 중국 정부한테 중국 양주시 성 정부한테 계속 이 책 좀 구해주라. 나 기념으로 갖고 싶다. 그랬더니 맨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돈으로 계산해도 500 몇십만 원입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냐? 아 그래 나 기증받고 싶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증받아서 제가 제 서재에 놔두고 있는 책입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언젠가 이제 누구한테는 기증을 해야 됩니다만 추사가 당시 완원 선생이 완당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저는 의미를 가지고 중국 정부가 저한테 기증해 주길 바랬고요. 그래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추사는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우리 시대 최고의 자존심이자 석학입니다. 꼭 읽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이 책은. 제가 농담으로 늘 하는 추사가요 말년에 쓰신 멋진 글씨가 있습니다. 1. 독 2. 호색 3. 음주. 웃기죠? 청나라 때 책에 나오는 말인데 추사가 이런 것도 쓰셨어요. 거의 말년에 쓰신 건데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호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을 좋아한다. 셋째 음주. 그래서 이런 멋진 글씨도 쓰신 게 있습니다. 1. 독 2. 호색 3. 음주. 낭만적인 선비였다는 의미잖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완전히 처음 봤습니다. 술에 대한 그 페이스북이던가 뭐든가 골고루 글을 쓰고 글을 계속 올려요. 제프 시올레트라는 분인데 음주 모험가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세계의 술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드링커블글로브닷컴의 설립자예요. 주류 전문 잡지다가 계속 술과 사람 여행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술 하나씩을 마시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당연히 한국 소주 이야기도 안 나올 수가 없죠. 15주째 때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초록병 속의 정류주 소주였어요. 소주. 일본의 소추도 나오고 우리는 소주입니다. 소주. 오이소주 이야기도 나오고요. 섞어서 먹는 50세주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어요. 소주는 세상이 생각보다 작은 곳이며 세계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술이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소주는 불에 태운 술, 불화변이잖아요. 소자가 불화변에 태울 소자잖아요. 소주거든요. 불에 태운 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증류주 브렌빈이라는 술이 있는데 이것 또한 불에 태운 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웃기죠? 근데 사실은 저 몽골 초원에 살던 카스피해 근경에 쭉 이를테면 저 호수, 무슨 호수 있죠? 러시아에 그쪽 호수하고 저 북부 초원지대 스텝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저 북유럽까지도 가고 핀란드 가고 헝가리 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고 이랬잖아요. 몽골족이 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같은 흐름들이잖아요.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소주가 몽골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도 같은 불에 태운 술, 정류했다는 의미잖아요. 그 정류한 술이라는 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브렌빈이라는 겁니다. 소주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불에 태운 술 브렌빈. 근데 스칸디나비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술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 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압생트 있죠. 압생트. 반 고흐가 그거 먹고 중독돼가지고 뇌가 손상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압생트 저도 궁금해요. 먹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도 압생트를 먹어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압생트는 정말 오해더라. 환각을 일으킨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압생트 판매를 금지했는데 전혀 아니래요. 투존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전혀 아니다. 전혀.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다. 도리어 알코올이 더 위험한 거지 압생트에 들어있는 투존이라는 환각약품이 위험한 거 아니다. 그래서 압생트는 너무 오해를 많이 받은 불쌍한 술이다.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저 이거 처음, 그러니까 21세기 압생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환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제목이요. 중국 술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는 조금 미스된 정보들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 백주를 마시면 발은 취하지만 머리는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는데 저도 이해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 이 작은 바이주 잔으로 먹으면 5분만 정확히 지나면 깹니다. 5분 단위로 계속 먹으면 밤새 마셔도 취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자랑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술이 마오타이인데, 마오타이, 정통 마오타이는요 까오량 가지고만 만듭니다. 수수, 우리 고량주가 까오량에서 왔거든요. 꼬량으로만 만드는데 여기는 수수 50, 다른 곳 50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놀랐어요. 수수와 밀을 절반씩 섞어 양주한다. 이건 전적으로 틀린 정보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술에 대한 전문가가 왜 이 부분을 틀렸는지. 그러니까 우량액 있죠. 우량액. 그건 5량이에요. 5가지 곡물로 만든 술이라서 5예요. 마오타이는 하나로만 만듭니다. 다만 발효하는 효모는 밀 효모죠. 효모, 균주는. 우리 막걸리도 효모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케 만드는 데도 효모 들어가고. 사실 막걸리를 불로 태워서 공기 똑똑똑똑 떨어진 게 이제 소주고, 거기에 물을 탄 게 희석식 소주거든요. 그대로 먹는 게 이제 물 조금 섞은 게 바이주고. 다들 사실 원액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액을 수수를 쓰느냐 밀을 쓰느냐 쌀을 쓰느냐인데, 이거 수수와 밀을 절반씩 섞었다, 이 부분은 틀린 정보입니다. 술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 그리고 세계의 명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 애주가의 대모험. 52주 동안 술을 마시고 52주를 그러니까 1년 52주를 기준으로 52개의 술을 소개했는데, 한국 소주도 있고 일본 사케도 있고 일본 소주도 있고 중국 바이주도 있고 압생트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당연히 와인도 있고 다 있겠죠. 위스키도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책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한없이 흠모하는 추사 김정희에 대한 유홍준 선생의 명작입니다. 감사합니다.